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13개를 발의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지난 8월 추미애 장관이 승진시킨 인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17살 고교생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가족 측은 억울하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 모임을 한 참가자와 관련자 등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에선 제사를 지낸 뒤 일가 친척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의석수를 앞세운 힘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끝난 국정감사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무대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입법은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집권 4년 차다 보니 여당도 마음이 급합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11월 안에 반드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입법도 강행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입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 국감이 끝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수처 출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입니다. 개혁 입법은 입법으로 분류해야 될지 입법의 완성으로 분류해야 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 있고 공수처 출범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어렵게 될 경우 국민의힘을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어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13건의 관련 법안도 일제히 발의하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11월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법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과반을 훌쩍 넘은 174석의 의석수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을 유리하게 고쳐 정치를 하는 이른바 법안 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정기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3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활동을 법으로 막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로 다시 옮겨가고 있어요. 사법부의 큰 위험이 있다는 것에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그런 입법 논의를 해봐 주시면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입법 협박이라고 반발하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국민의힘.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 거부권을 주겠다고 했던 이 여당의 약속마저 챙기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며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강은하 기자, 이 마땅한 대응책을 찾았을까요? 이 규탄대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1시간 전쯤 끝났는데요.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삭제하는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서 조금 전에는 규탄대회도 가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관련 릴레이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공수처 방해위원이라는 여당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인 공수처장이 선택이 된다는 것 같으면 우리 당에서 추천한 이 추천위원이 그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추천해서 빼겠다. 진짜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했으니 여당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덮힌다고 덮이겠나? 특검 거부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지만 당초 대여투쟁의 수단으로 거론됐던 밤샘 릴레이 농성과 장외 투쟁 등을 실행할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의지가 강하고 특검 거부 의사도 완강한 상황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야당의 투쟁이 의미가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를 두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이 여권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힘을 빼겠다는 전략입니다.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는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목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윤 총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피곤해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도 구경만 할 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을 들은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손을 안 대고 대안을 찾겠다는 청와대식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임명권자로서 명분을 지키면서도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지만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사진 기억나십니까? 지난 7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불거지자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던 정진웅 차장검사 모습입니다. 이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독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독직 폭행은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한 폭력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에 처해지는 센 혐의입니다. 이 정 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며 기소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독직 폭행입니다.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한 검사장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에 협조 중이던 자신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부상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침대에 누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행한 검찰 관계자에게서 정 차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 감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직 폭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이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추 장관은 당시 충돌 이후에 정진웅 검사를 형사 1부장에서 차장검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정 차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게는 업무 배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권자인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업무 배제를 명령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정진웅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데다 추 장관 본인이 차장검사로 승진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대검찰청은 현재 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업무 배제 요청을 거부하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내부 징계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관련 이견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검장실에 찾아가서 윽박지를 그 소리 한 번도 없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도 실질적 징계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5명 중 검사 2명의 지명권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거듭 자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 라임 돈줄인 김봉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런 김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 취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신빙성과 의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태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날린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제보를 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굉장히 추켜 세웠죠. 김 전 회장 주장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고위공직자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 의혹 사건의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청담동 룸살롱의 고객관리 담당자를 조사해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중 1,000만 원 넘는 술값을 결제한 날이 이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받은 진술 등을 종합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술접대 자리가 더 있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걸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예고했죠. 그런데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부실 수사도 아니었고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좌 추적도 안 했다며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에 동의하고 감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 건데 계좌 추적 안 하면 그런데 하루 만에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관계자가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 의뢰인 진술도 불분명하고 증거도 부족해 계좌 추적과 압수영장 발부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계좌 추적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건 종결에 차장검사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 윤 총장이 알았을 거라는 의혹도 자신의 정결로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 관련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때문에 옵티머스 투자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는 옵티머스 펀드 부실과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고 수사팀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 본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5천억 원을 잃은 피해자는 있는데 그 돈은 어디로 다 간 것일까? 이 공공기관에 투자하겠다던 그 돈, 이 취재해보니 거액이 대부업체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 대부업체에 직접 가봤는데요. 이 사무실조차 없었습니다. 이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가 유치한 투자금은 약 6천억 원. 이 중 3,800억 원이 여러 회사를 통해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트러스트홀에 모입니다. 트러스트홀은 다시 대부 DKAMC라는 회사에 1,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회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대표인 대부업체. 이곳에 투자한 트러스트홀 역시 이 씨가 대표입니다. 사모펀드를 만든 회사와 투자금이 집중된 회사, 그 회사가 투자한 업체 모두에 이 씨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등기상 주소에는 사무실을 찾아볼 수 없고 스포츠센터만 영업 중입니다. 저희가 대부 DK 사무실을 이쪽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공간이 여기 없어요. 구속 기소된 이동열 대표도 스포츠센터 업무 때문에 가끔 얼굴을 비쳤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매장 체크 정도 하시고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검찰은 트러스홀이 골든코어란 회사에 보낸 40억 원의 사용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 이하씩 여러 차례 쪼개기 방식으로 송금된 기록이 확인됐는데 골든코어는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이자 현재 잠적 중인 정영재 씨가 운영했던 물류단지 개발 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종 사용처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에게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팀장으로 왔었던 걸 확인했다. 추미애 장관의 어제 발언이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확인된 건지 법조팀 최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추 장관 말대로라면 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검사, 이게 누군지 특정이 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 먼저 어떻게 말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자, 이 검사가 이제 접대를 받았다는 건 지난해 7월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에 분명히 그러니까 검사들과 술을 마셨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거론합니다.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이후 이 중 한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에 이 3명 중 2명은 사진으로 특정을 했고요. 1명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중 1명이 라임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라고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네, 그때 상황을 이 술을 마신 장소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좀 취재를 해봤죠. 맞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장소는요, 이 청담동에 있는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 유흥주점 안에 3개의 방을 마련한 뒤 검사들과는 같은 방에서 머물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또 김 전 회장 동창으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방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유흥주점에서 각기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검사들 3명에게도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그중 2명을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직접 신원을 확인해줬고요. 추 장관은 1명이 라임 수사팀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해당 검사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봤습니까? 해당 검사 모두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술 접대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김 전 회장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뭔가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대목도 분명히 있긴 한 거죠. 맞습니다. 문제는 이 김 전 회장 말과 입장을 밝힌 일부 당사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을 소개해준 인물로 거론한 검사 출신 A 변호사는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면서 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모두 검사로 불렀던 것과 혼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지목했었던 이 2019년 7월 이 시점을 두고도 2020년 2월에 이 라임 수사팀이 결성이 됐는데, 이 상식적으로 7개월 전에 미리 예상해서 검사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감찰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검사 신원을 특정해주는 것이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적 개입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 위를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뱅크 매장.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고객 목소리가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매장에서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자동차 위를 훼손할 때 쓴 공구를 확보했습니다. CCTV 화면 저장 장치와 매출 전표 등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엔 휠을 훼손한 당사자인 전 점주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없습니다. 고의로 휠을 훼손하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쇄도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만 20건이 넘습니다. 타이어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다 휠까지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죠. 피해 전수하시는 분들의 사실 확인을 확인하기가 자료가 있죠. 피해를 주장하니까 그 사실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매장은 물론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점이 가맹점이고 계약을 즉각 해지했다고 밝힌 타이어뱅크 본사의 명도 논란입니다. 전현직 직원들이 비양심적 영업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회사 측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3명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이 빠른 배송을 재촉하지 않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민장식 씨는 지난달 말부터 집 앞에 늘 간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를 위해서입니다. 기사님들이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고 힘들게 일하신다는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간식을 준비해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민 씨처럼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선물을 놓고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쓴 쪽지를 붙이는 겁니다. 배송을 많이 가시잖아요. 집 앞에다가 음료수를 놓고 하나씩 드실 수 있게 아이랑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택배기사들은 시민들의 응원에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날 피로는 다 풀리죠. 일도 굉장히 잘 되고 일단 뭐 기분이 좋으니까. 택배회사도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진택배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롯데택배와 CJ대한통운은 택배 분류인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류인원 고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택배기사가 소속된 대리점이나 기사들이 부담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류 도우미를 쓴다. 그러면 그 돈을 회사에서 내냐? 우리가 부담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 돈 내고 하면 우리가 수입에서 줄어들고. 롯데택배노조는 배송 수수료를 올리고 상하차비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경기도 안산 유천에서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햄버거병 사건 기억하십니까?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개월째입니다. 투석 치료 환자까지 생겼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유천에서 100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신장이 크게 손상돼 투석을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박모 씨와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원장님, 왜 보존식 미보관하셨어요? 아이들 평생 치료받아야 되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97명의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건 지난 6월. 이 가운데 15명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려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식자재를 보관한 냉장고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대장균이 증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새로 만들어 채워 넣었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식중독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유치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원장과 교사는 모두 바뀌었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급식은 더 이상 조리하지 않고 외부 도시락으로 대신합니다. 유치는 기본이고 보존식을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도 생겼습니다. 다른 유치원도 찾아가 봤습니다. 보존식은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겨 적정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존식 용기에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모두 적혀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6일 전 보관됐던 보존식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 점검 결과 50인 미만 유치원 4천여 개 중 5.2%가 보존식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해썹 수준으로 관리하고 현재 의무사안이 아닌 현장 점검도 매년 2차례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규모가 좀 작아도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그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A군 어머니는 아이의 건강이 언제 다시 악화될까 불안합니다. 심장 수치는 아직 다른 수치 하나만 정상이 안 나와가지고 꼭 계속 지켜는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양도 퇴원은 했지만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외래 진료를 또 받고 왔고 아직 혈류가 조금 보인다고 하셔서 많이 불안하고 주기적으로도 계속 관찰이 평생 필요해야 되는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9월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장애 같은 이제 장애율이 나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체 감정을 법원을 통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도 온전히 치유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술 자국이 이제 양 옆에 이렇게 3군데가 있으니까 엄마 나 이거 초등학교 가면 배꼽에 상처 없어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일주일 뒤 지금 이 시간쯤이면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초접전지인 펜실베니아,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루 3곳이나 돌았고 바이든 후보도 오후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현지 분위기, 김정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각종 지지 깃발이 휘날리고 분장을 한 채 유세장을 찾은 트럼프 지지자들.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스크 착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세가 시작되기 3시간 전이지만 이렇게 벌써부터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는 오직 부정선거 때문일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선 결과 불복 의사를 벌써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if Biden wins, do you think Trump supporters like yourself will accept him as the president? No. So what's going to happen, do you think? No, because Biden's not even going to be president. 언론의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에게 적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Oh, you guys no press? No press. But I'm not here from the U.S. I'm from Korea. I can't be on with my job. 현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아찔한 상황도 펼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세 행사장 입구에서 재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나홀로 항의 시위 중인 바이든 후보 지지자. He's ruining this country. I think our democracy is in serious trouble. 코로나19 대응 부실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들어보이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방해합니다.
COVID's a hoax. Masks going to give you cancer. They don't believe that. You know, that's what drives me crazy. 초경합지 펜실베니아 표심을 살펴보려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도심 주택가에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지만 교외 농가로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태어나고 자란 동북부의 스크랜턴 지역도 찾았습니다. 거리에서 그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You never know, because you got that silent majority. There's a lot of people. I mailed my vote a couple weeks ago, but there's those who go out at the last minute. 펜실베니아 일자리에 기여했던 석유 산업 지원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의 입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판세 구치기냐 대역전극이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합주의 판세는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서채리 기자, 장례식 마지막 밤인데 빈소 모습 전해주시죠. 네, 저는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앞인데요. 이른 오전만 하더라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는 고 이건희 회장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종교계와 체육, 예술 분야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전산 김주원 종법사가 법문을 읽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 세계적인 음악인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날에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국제 어디나 나가서도 내가 한국인이다. 체육계에선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맡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이 회장의 발의는 내일 오전에 진행되는데요. 장지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 선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행렬은 장지로 향하는 길에 서초사업과 삼성전자 수원 본사, 기흥 반도체 공장 등을 거쳐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업적과 리더십을 2030 세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회장님, 우리 둘이만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도요.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한 이건희 회장. 우리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IMF 외환위기 등 온갖 어려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을 일군 그의 리더십이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회장에 대한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이 회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며 재평가하는 글에는 일화를 들을수록 대단하다, 비판받을 부분도 있지만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안목은 탁월하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대학 커뮤니티에는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라고 한 이 회장의 소신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현실에 여전히 유효하다며 공감하는 글도 눈에 띕니다.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착한 기업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취업난에 지친 지금의 2030 세대에게 이 회장의 성공 진화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처럼 거대 기업을 일궈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가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때문에 반기업 정서 속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한국 기업인의 리더십이 이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62세에서 69세 노인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어제부터 재개됐죠.
만 64세라 대상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소아과를 찾아서 주사 맞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을 안심시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애초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었죠. 최근 잇따른 사망 사례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독감 무료 접종 대상 국민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아직 54%입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계속 설명하지만 숨진 사람들의 사망 원인부터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접종 모습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잘 살펴주시고요. 만 64세로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이 된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를 믿고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개별 사례를 통해서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은 70% 정도가, 무료 접종 이틀째인 만 62세에서 69세 사이는 20% 정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식약처는 백색 입자가 발견된 한국 백신사의 백신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회수된 61만 개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안전성 강조에도 독감 접종 뒤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뒤 첫 사망 사례로 발표한 17살 인천 고등학생의 정밀 부검 결과 독극물 일종인 아질산염이 치사량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형은 동생이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입시도 맞춰 스트레스는 최소 상태였다고 반박하며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명입니다. 골프와 제사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지난 17일 이곳에서 친목 골프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 대학이 운영하는 외부인 대상 교육과정을 듣는 동문 80명이 참가했고 이 중 20명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 22일 성남 40대 남성을 시작으로 참석자 16명이 집단 감염됐고 가족과 지인들까지 전파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골프 모임의 식사 자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골프 운동 중 감염 전파나 골프장 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상적인 어떤 모임, 만남, 접촉 이런 것들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특별히 이제 식사가 동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전파의 환경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일가족 13명이 모여 제사를 지낸 뒤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과 지인 등 4명도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증인으로 이춘재가 3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이춘재 자백 이후 검찰과 경찰에선 신상 공개 결정은 했지만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언론 보도 외엔 공식적인 사진 공개가 안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출석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법원은 이춘재 얼굴 촬영 안 된다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원칙상 촬영이 안 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합니다. 단 촬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공판 개시 전이거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촬영 가능하죠. 공판 개시 전은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 즉 재판 시작 전을 말합니다. 이때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7년 국정농단 이 사건 첫 공판 현장으로 가보죠. 걱정한 이 취재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죠. 당시 재판부는 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2분간 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춘재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재심 재판에선 피고가 아닌 증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피고인과 달리 증인은 재판 시작 전에 증인석에 미리 앉아있지 않습니다. 수감 중인 경우에는 대기실에 있는 경우가 많죠.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증인 신문 차례가 되면 이춘재 이름을 불러야 그제서야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 이미 재판 시작 후라 현행법상 촬영이 어렵습니다. 일부에선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춘재를 촬영하면 안 되냐 문의 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셔터를 내리거나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이 법원 도착 모습 촬영도 어렵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춘재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열한야란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그들 말의 브로맨스. 네. 브로맨스라면 이 남자들의 우정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용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세 사람이 어떤 브로맨스를 선보였을까요? 네, 오늘 새벽 김용민 의원이 SNS에 김남국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국정감사 마무리 소감을 올렸는데요. 3분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수고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국감 소회를 올렸는데 조 전 장관은 여기에도 수고 많았다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뭐 어떤 수고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국감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적 보복이다. 윤석열의 사감. 조국 수사 물렀나? 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해서 보복 기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평가하니까 들어보십시오. 저하고 검찰총장님하고 이 문제 얘기해줬습니다. 저는 무죄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되어서 이현재 수사하는 거 조국 전 장관이 수고했다고 할 만하네요. 네. 이 세 사람 뭐 남다른 인연이 있나 보죠? 네, 김용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조국 백서 제작에 참여했을 정도로 친조국 성향 의원으로 꼽힙니다. 이 수고했다는 게 조 전 장관 평가지만 네.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아무래도 이번 법사위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택진이 형 언제 나와요? 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말하는가 보죠? 맞습니다. 성공한 1세대 벤처 사업가에다가 친근한 이미지로 택진이 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최근 들어서 김택진 대표가 내년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마침 오늘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났던데요. 네. 정말 나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게임 산업 규제 개선 논의 때문에 만났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김택진 대표와 만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진이 형 밤샜어요? 일찍 일어나 일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나와요. 부산에서는 시장 후보로 아니 뭐 기업과 관련해가지고서 특별하게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도 있겠죠. 별로 내가 꼭 만나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명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선거 출마 이야기라면 잘 안 된 것 같네요. 네, 김택진 대표도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 나는 기업가라면서 서울시장 후보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 나갈 생각도 없는 사람을 왜 만난 걸까요? 네, 국민의힘이 워낙 후보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위 얘기되는 사람들은 다 찔러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 총선 때도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야구선수 박찬호 씨, 이국종 교수 등 유명 인사 영입을 검토했지만 성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열왕예랑은 후보 급구입니다. 글쎄요. 대표 선수가 없으니 지지율이 안 뜨는지 아니면 이 지지율이 낮아서 대표 선수가 안 오는지는 몰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6.25 전쟁 참전 70주년 전시회가 연일 매진입니다. 북한이 남침했다는 역사는 잊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성혜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항미 원조 70주년 전시회입니다.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공산당기를 손에 쥔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전시회장 내부엔 군인과 가족들이 특히 많습니다. 50年去的，50年去的第一次战役，保家卫国这些英雄真不容易啊！在我们的心中，我们感到非常。 김일성이 미군의 상륙으로 참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며 마오쩌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글과 한자 친필 편지 앞에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원인이 북의 남침이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시민은 찾기 힘듭니다. 说详细了，可能也说不上来。美国的野心嘛，他为了打战朝鲜，所以发动了这场战争，同时也是为了抑制新中国的发展。这个两个政权之间的事情，然后我们比较关注的部分就是，如果要是说有侵略者，就影响到我们国土了，我们就会要反击。我们是比较关注这个部分。 연합군 희생에 대한 기록 없이 중국군 전사자 수 19만 7천 명만 강조했고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열풍 속에 감춰진 현대사 왜곡 시도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달에도 물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달 남극 지방 탐사를 위해 4년 뒤 유인 우주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박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보잉 747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우주 관측을 방해하는 대기를 피해 고도 11.6km 상공에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분석한 결과 물 분자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햇빛이 드는 곳은 온도가 130도 이상 올라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표면 토양이나 자갈 틈에 알갱이 형태로 물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Scientifically, it's interesting because we weren't expecting water. We weren't guessing that water could survive in the sunlit part of the moon. 또 다른 연구팀은 해가 들지 않는 영하 150도 달의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도 얼음 형태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일명 콜드트랩 여러 곳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물의 양은 달 표면 1제곱미터당 355ml로 콜라 한 캔 분량입니다.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만 있다면 식수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면 우주선 연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져 달 기지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는 4년 뒤 여성이 포함된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성공하면 인류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2년 만에 다시 달을 밟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종료 버저 소리와 함께 들어가는 골을 버저비터라고 하는데요. 요즘 국내 농구에서 버저비터가 쏟아지면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남은 시간은 단 2초. 석점 뒤지고 있는 KT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허운이 하프라인 뒤에서 던진 슛이 버저 소리와 함께 림을 통과합니다. 극적인 버저비터로 경기는 연장으로 돌입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허운이 재빨리 양홍석에게 공을 넘기고 양홍석의 손끝을 떠난 공이 골단을 가르며 또다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버저비터는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찰나의 전쟁입니다. 2점 뒤지고 있는 BNK의 마지막 공격. 김희진이 급하게 던진 공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림에 빨려듭니다. BNK 선수들은 환호했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초정밀 판독 결과 버저가 울린 직후에 공이 손끝을 떠났습니다. 판독 결과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내 농구에서 버저비터의 수련이 이어지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선수들도 이제 많이 연습을 또 하더라고요. 팀 연습할 때도 뭐 마지막에 이제 버저비터 넣어가지고 뭐 내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또 생겨난 게 실제 인게임에서 그런 버저비터 빈도가 늘어나는 거. 전문가들은 시즌 초반이라 선수들이 체력적인 여유가 있어 극적인 상황이 특히 많다고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허공성근입니다. 최근 들어 날이 쌀쌀해지면서 서울에도 이렇게 알록달록 고운빛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록색이었던 나뭇잎이 이렇게 붉게 물든 모습인데요. 단풍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잠시 화면으로 가을 풍경 감상해 보시죠. 단풍나무는 추위가 느껴지면 잎과 가지 사이에 단단한 세포층을 형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엽록소가 파괴돼 잠시 붉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날이 더 싸늘해져 단풍은 더욱 곱게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요. 내일 공기는 다시 청정해지지만 지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에도 안개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서울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자유이용권, 이 프리패스를 사는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죠. 여야가 입법 전쟁에 돌입한 지금 여당은 사실상 프리패스를 갖고 있습니다. 174석으로 원하는 모든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죠. 이 프리패스, 여당에게만 편리한 부실 통과의 수단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겁니다. 오늘 클로징은 여당용이 아닌 국민용 프리패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